기출문제입니다. 답이 3번인데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바뀐 것만 반영했죠. 정액 청구는 오늘 이야기했죠. 주택은 20분의 1, 상가 100분의 5. 다만 상가는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하면 이 100분의 9 적용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전세권도 20분의 1. 근데 민법 임대차와 지상권은 정액 상한선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답이 3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인데 개정된 것만 반영했다고 100분의 9. 자,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인데 답은 4번이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회라는 게 우리 4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정책심의위원회. 다음 주에 위원회 4개 비교한 거 프린터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문제풀이 할 때 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4개가 있는데 답은 지금 4번인데요. 2번에 4번.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이 19명 중에는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3분의 1 미만이면 19명에 3분의 1 미만이면 3분의 1이 6점 몇 명 돼요. 그러면 미만이면 6명 이하여야 되겠죠.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협회 사람들이 아무리 찬성해도 외부위원들이 다 반대하면은 통과될 수가 없겠죠. 외부위원이 최소한 그러면 13명 이상은 돼야 되니까 만약에 19명이라면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해설이 돼 있으니까 좀 문제는 지금 시점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죠. 지금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게 시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문제들은 아닙니다. 지금 고통받은 만큼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낍니다. 인터넷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무슨 중개사법이 무슨 민법보다 더 어렵고 공법보다 더 어려워가지고 책 다 찢어버렸다. 이렇게 하던데 그 성격 못 이기고 찢어버리면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 이제 너무 우습게 생각하니까 공인중개사법 좀 어려운 것도 풀어보라고 이런 거 내드린 게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교만해져 버리면 떨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고통 그래서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충격을 받으라고 일부러 문제는. 근데 이게 15문제 중에서 약 절반은 다 기출문제예요. 그 나머지 절반만 약간 응용된 거니까 1번 기출문제고요. 2번도 이건 기출문제 수준이 크게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것도. 답 4번이고요. 3번도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아까 3번이 5번이라고 했는데 1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매수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가격의 10분의 1. 공매보증금은 최초 매각 예정가격이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 즉 응찰가격, 입찰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수 최저 매각가격이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대금 다 개정된 부분이에요. 대금 지급 기 1에서 대금 지급 기 한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은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까지 X라고요. 왜 배당 요구를 빨리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최선순위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배당 요구했는지 대항력을 주장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옛날에는 매각 허가 결정기일이었는데 지금은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앞당겼습니다. 옛날이라고 하면 2002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어려운데 작년에 3번에 4번이 어려운데 이게 작년에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서 그래서 기출문제가 안 배운 게 2문제 나왔어요. 이것도 강의 안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안 했죠. 그래서 민사집행법 87조에 있는데 이렇게 강제경매 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하하는 게 아니라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4번. 5번이 답이 되겠고요. 근데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게 다 기출문제네요. 지금 보니까 1, 2, 3번 다 기출문제고 2번은 그 4번은 제가 물론 4번은 새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공제운영위원회는 기출문제에 몇 개 지문만 바꾼 거고요. 4번도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많이 출제됐죠. 이런 식으로. 자, 3번이 답인데요.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아니니까 등록관청이 가태료 부과하고요. 시도지사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라는 말 들어가면 시도지사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재교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 부과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시도지사는 자격증과 관련된 거 시도지사라고요. 암기 프린트 54번 54번에 맨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4번도 이게 가태료를 누가 부과징수하는지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요. 기출문제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시도지사는 자격증 관련되는 게 시도지사다. 5번도 기출문제에 정정할 수 있는 것, 변경할 수 있는 게 출제됐었어요. 한 번도 출제 안 된 걸 출제한 게 아니고 딱 기출문제 그대로는 아니지만 약간 응용은 됐지만 기출문제에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게 출제됐다고요. 그 답은 5번인데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있나요? 14번, 네, 14번에 있네. 주지사 종목 14번에 있는데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목만 정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5개는 정정이 안 되는 거예요. 5번이 답입니다. 지목만 정정이 가능하다고요. 암기 프린트 14번 주지사 종목 주민등록 암기 프린트 14번에 맨 밑에 참고 표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인적사항 이런 건 정정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안 됩니다. 지목만 정정됩니다. 5번에. 그 다음에 6번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을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답 1번입니다. 6번. 이거는 뭐 기출문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해설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근데 그러고 보니까 다 기출문제 수준인데 뭐 어렵다고는 하는데 7번도 기출문제 나왔는데 제가 물론 조금 응용은 했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기억 이거는 거는 아직 기출문제 나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기억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시행 사업
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다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죠. 기업은 신고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다시 한번 서브노트나 기본서나 이런 걸 찾아서 한번 확인하시라고요. 틀린 거는. 니은도 중요하죠. 직거래,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나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죠. 60일, 우리 암기 프린터 37번인가요? 몇 번 있죠? 37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터 37번에 보면 4개 계약일로부터 60일인지 잔금일로부터 60일인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리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미음은 부동산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해야 된다. 즉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로 작년 6월에 다 개정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인터넷에 흥분하신 분이 있더라고. 지체 없이 하고 즉시가 뭐가 다르냐. 그게 그거지.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던데, 물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게 작년에 적시하고 지체 없이가 똑같으면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겠죠. 작년에 6월 달에 다 개정했다고요. 모두 적시해서 지체 없이로. 그럼 적시는 뭐냐 하면 이유야를 불문하고 무조건 적시해야 되는 거고요.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되는 게 지체 없이라고요. 그 적시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무조건 적시예요. 그 적시가 더 빠른 개념입니다. 작년에 6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모두 지체 없이로 개정됐어요. 적시가. 7번에 답 3번입니다. 따라서 8번은 우리 기본서에도 없고 서브노트에도 없고 문제풀이 책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14조에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은 작년에 신설됐어요. 그래서 기본서에도 미처 거의 대부분 시중에 있는 기본서에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민법에도 반영 안 돼 있을 개연성이 높죠. 민법책에도. 이게 민사특별법이니까 민법에 나올 수도 있다고요. 뒤에 해설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스마트폰 어플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14조를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답은 2번입니다.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 발생 시기에 관한 분쟁, 이런 건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항력은 판례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긴다고 딱 돼 있으니까 분쟁 생길 것도 없죠. 그거는. 확정일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선면제권도 확정일자 받은 당일이다. 다만 대항력을 뒤에 갖추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면 대항력을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죠. 요건 조정 대상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8번. 뭐 이런 8번이 반드시 출제된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년 시험에 주택임대차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4가지를 표로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앞뒤 한 장으로.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8번에 2번입니다. 9번입니다. 매수 신청들이 틀린 건데 답은 4번이죠. 4번. 즉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도 있는데 중개 실무교육하고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은 별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기 위한 실무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또 받아야 돼요. 1년 안 지나도. 별도 교육이잖아요. 같은 실무 교육이라면 예를 들어서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받고 매수 신청 대리 안 하다가 다시 1년 안에 다시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교육 받을 필요 없죠. 그러나 중개를 위한 중개 실무 교육하고 경매 실무 교육 53페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교육이니까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9번 기출 문제입니다. 10번도 작년에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조금 응용은 했지만 이런 패턴이 작년에 출제됐다고. 이게 즉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대개 3권, 표준계약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개 3권, 표준계약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3개의 차임이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받을 수 있다.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상가 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요거는 적용된다 했죠. 6개. 그래서 지금 9개 중에서 6개 빼면 디귿, 묵시적 갱신, 리얼, 정액 청구 상한선 제한 있는 거, 키역,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이런 거 적용 안 받습니다. 더 대표적으로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안 되는 게 뭐예요? 우선면제 못 받죠.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면제도 못 받습니다. 3번이고 11번 우리 앞에 강의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부산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 오뎅 5억이 하고요.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은 광역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 5번이고요. 12번 표시 광고할 때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표기해야 되고 중개대상물 소재지 1번을 적으라는 말은 없죠. 보통 중개상물 이게 뭐 문제가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상가 같은 거 셔터로 문 내려놓고 거기다 임대문이 써붙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건물을 말하는 거죠. 중개상물 소재지를 명시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은 거의 명시되어 있어요. 현실은 법적으로 명시하라고 규정은 없어요. 임대문의 해가지고 써붙이는 걸 말하잖아요. 12번에 1번이고요. 13번 이런 게 좀 어렵겠네요. 이거는 기출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다 신설됐으니까. 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입니다. 어제 저기 박사과정 후배가 전화 왔던데 논문 제목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 묻던데 저보고도 묻던데 일반 교육공회사들 물으면은 명분은 국민들 불편하다, 세금 노출된다, 뭐 소득 노출된다 이래서 싫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시스템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처음에 뭔가 기계를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전자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하면은 비대면 계약도 가능해요. 즉 매도인은 대전에 있고 매수인은 서울에 있어도 가능해요. 거기서 휴대폰 가지고 본인 인증하면 된다고요. 비대면 계약도 가능한다고요. 이 전자계약서 적으면. 그리고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고 해제하면 시스템상 해제하면 되지 따로 해제 신고서 제출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좋아요. 제가 이렇게 연수교육할 때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좋은 것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안 좋은 것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던데 안 좋은 거는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세금 노출 이런 거지만 실제 국세청에서 개인개업공에서 세무조사한 사례가 없어요. 이거 아니라도 다 알고는 있어요. 노출은 다 돼 있어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미.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은 다른 말로는 전자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등기 신청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해요?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할 수 있죠. 3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그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라고 돼 있지 매월 1회라는 말은 없어요.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취합해서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죠.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도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잖아요. 50번에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시장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입니다. 매년 1회. 문제는 제가 정성을 들여서 이런 거 만들려면 힘들어요. 그냥 옛날에 있는 거 기출문제 그대로 베끼면 저도 편한데 다 일일이 개정된 걸 반영한 거예요. 요거 하나만 13번 하나만 기출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그 대신에 다 개정된 거라고 작년에 6월에. 5번이 답입니다. 4번은 매월이 아니라 매년이고요. 5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 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네, 5번이 맞습니다. 14번은 3번이 답인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보면 개공 등, 개공 플러스 소공, 개공만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3번에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연수교육, 실무교육, 서명날인 이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만 해당되고 보조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14번에 3번. 15번 이런 것도 시중에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게 문제도 낼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15번에 2번이 답인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 55번 55번에 그 거짓 부정한 방법 19번 20번 19번 20번인데요 20번에 보니까 외국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2년에 2천만 원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외국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15번에 2번 2년에 2천만 원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전역이나 당해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자, 그럼 뭐냐 하면 15번에 2번 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 법 제11조 1항 법조문까지 적어놨어요. 한번 찾아보라고요. 법 11조 1항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서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전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우리 암기 프린트에도 군문자야가 있죠. 군문자야가 27번에 이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전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이거는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만 이거는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도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허가받을 필요 없죠. 이거하고 비슷해. 옛날에 이런 문제도 내드렸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매매인 경우 외국인은 신고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특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교환이나 승려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만 특례에 의해서 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고 했어요. 그거하고 지금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워요. 문제 어렵다고 하면. 외국인 특례는 특별한 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외국인 특례가 아니죠. 지금 허가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서는 2년 이하의 지역이나 땅의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그 20번에 외국인이라는 말 들어가니까 2년에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특례를 묻는 게 아닙니다. 15번에 2번은 일반 규정에 의해서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진역이나 땅의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15번에 2번입니다. 자, 이제 7, 8월인데요. 7, 8월이 강의하는 사람이나 강사나 수험생이나 가장 힘든 게 7, 8월입니다. 사실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7, 8월은 페이스 관리를 하면서 너무 무리해서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이제 9, 10월에 좀 오버페이스 하더라도 9, 10월은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풀이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